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49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방제 설비입니다. 여러분, 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을 방제하죠. 재난을 방지하자는 개념이 여러분 방제 설비입니다. 자, 먼저 나온 건 여러분 비상용 콘센트 설비. 비상용 콘센트 설비는 기본적인 우리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간죠. 비상 콘센트. 이건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활동 설비에 속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상 콘센트는 사실 우리 소방 설비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 단상 및 삼상의 두 개의 교류 회로로 구성한다. 그래서 여러분 단상이나 또는 삼상 4선식, 자, 여기서 같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11층 이상의 층 및 지하의 층수가 3층 이상의 층에는 지하 전층에 설치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두 번째 비례침 설비예요. 자, 피례, 낙뢰부터 피하자는 개념이 여러분 피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침 설비, 자, 우리 교재 그 설비 기준을 보시면, 자, 설비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m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에는 반드시 피례 설비를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이죠. 그래서 기준 20m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피례 설비를 갖추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피례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자, 각각의 좀 명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명칭 갑니다, 여러분. 요거 있죠? 자, 이 부분을 번개를 맞는 부분이라고 해서 수레부, 똑같은 표현으로 여러분 돌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밑으로 흘러내려올 때 이 전선의 이름을 인하도선, 이게 접지극입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요 돌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돌침 또는 수레보 되는데, 이 돌침은 여러분 요 바닥에서부터 최소 올라오는 높이는 25cm 이상. 그래서 돌침은 최소 바닥에서 25cm 이상 올라와 줘야 돼요. 어떤 모르는데 우리 집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높이 있던데,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거 보호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호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일정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자, 세 번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안에 세 번째요. 피례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의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자, 요거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교재 수정. 거기 보시면 여러분 좀 잘못된 게 수레부 있죠? 인하도선, 도선, 자, 16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메타. 다음에 접지극, 작업 메타 있는데 여러분 요거 수정 들어갑니다. 수정할 수죠. 자, 교재 수정에서 요게 여러분 35가 아니라 50, 16이 아니라 여러분 요거 바뀝니다. 얼마로요? 50. 얘는 여러분 그대로 갑니다. 아셨죠? 그대로 50이에요.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다, 자, 봐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모두 50mm 제곱미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들 확인하시고,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동그라미 5번.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측면 낭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분까지의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보실래요? 자, 이 건물의 높이가 60m를 초과합니다. 자,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그 건물 높이의 몇 분의 몇 지점이냐면, 자, 5분의 4지점, 요 상단 있죠? 요 상단 부위에다 건물이 높아지니까 너 꼭 번개를 맞으면 건물 꼭대기만 맞는 게 아니라 옆에 부분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다도 바로 이렇게 수레부, 돌침을 설치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몇 분의 몇 지점이요? 5분의 4지점 이상 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하겠다라는 뜻을 조건을 걸고 있어요. 아셨죠? 자, 다음에 6번째입니다. 자, 지표랩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6번째 얘기입니다. 자, 6번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150m야. 자, 150m를 넘어설 때는 이 건물 높이의 몇 분의 몇 지점, 몇 메타 지점이냐면 120m 되는 지점, 요 측면에도 이렇게 수레부를 설치하자는 얘기죠. 이게 그 뜻이에요. 결론 사실은 150m에 5분의 4지점이 여러분 120m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또 숫자를 넣어서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보면 사실 우리 피뢰침이 좀 상당히 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항공장애등 설비입니다. 페이지 494페이지. 여러분, 항공장애등은 밤에 비행기가 건물이 높아지니까 그 건물에 추락, 그러니까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내 건물이 지금 여기까지니까 비행기도 조심해라고 해서, 자, 여러분 밤에 보면 깜빡깜빡 해주는 그런 불빛 있죠. 이게 바로 항공장애등이 됩니다. 자, 이 항공장애등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표물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의 건물. 그래서 항공장애등 설비도 자, 몇 메타요? 60m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에는 반드시 항공장애등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항공장애등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강도 또는 고강도 항공장애등 두 가지 종류로 봅니다. 그래서 저강도 항공장애등이 있고, 자, 두 번째 고강도 항공장애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강도도 여러분 불빛의 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광도는 20칸델라 이상, 그래서 20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갖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강도 깜빡이 없는 광으로 광원의 중심을 자 해서 중요한 표현은 수평면하고 15도. 자, 15도 에서 윗방향으로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게, 위에서 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강도입니다. 자, 이 고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깜빡이는데 얘도 불빛의 밝기가 존재합니다. 최소 2000칸델라 이상의 밝기를 갖고 있는데 얘는 깜빡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분당 20에서 60회 정도 분당입니다. 여러분 전멸이 가능한다. 전멸 해야 되는 거죠. 깜빡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러 가지 뭐 종류와 성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9장에서 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제 10장 홈 네트워크 설비입니다. 사실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항공장애도 미안해요. 홈 네트워크 설비는 거의 여러분 신경을 안 쓰셔서 큰 문제는 없을 건데, 혹여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서 과거처럼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련된 얘기는 지금 어디쯤 보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꼭 봐야 될 게 우리 교재
자, 510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과 그다음에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 이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장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아니라 510페이지 보면 전유 부분 홈 네트워크 설치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홈 게이트웨이. 자,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 자, 여러분, 이 홈 게이트웨이는 집안에 여러 가지 홈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아파트 단지에 쓰는 이런 컴퓨터와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여러분 모든 관리를 거의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같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그 컴퓨터와 집안에 있는 여러 장비들을 같이 연결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중간 조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홈 게이트는 이상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해야 되며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보면요, 작동되면 파란색으로 깜빡깜빡 자꾸 움직여요. 왜? 우리 컴퓨터 모뎀처럼 막 작동되면 파란색으로 불이 바짝바짝 빛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홈 게이트웨이예요. 자, 두 번째 웰패드. 과거에는 대부분 모니터였는데 요즘은 이게 터치 스크린도 있어요. 터치 스크린.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항목에서 쭉쭉쭉 찾아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이 홈 네트워크 장비를 이 웰패드로 여러분 제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동도 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자, 홈 웰패드는 조작을 위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상전원 발생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기 자, 세 번째 웰패드의 원격되는 조명 제어기. 또 하나 자, 난방 제어기. 그 외에 모든 제어기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얘가 시험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 설치. 그래서 수동 스위치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원격 제어기입니다. 원격 제어기라고 하면 밖에서도 내가 지금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격 조작입니다. 자, 1번 취사용 가스 밸브는 원격 제어가 가능한 가스 제어 밸브. 그러니까 가스 밸브를 제가 수동으로 하는데 멀리서 제가 원격으로 된다고 해서 이 수동이 원격으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처음부터 원격이 되는 스위치를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격 제어 가능한 조명 제기를 세대 안에 최소 한 구 이상.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조명 자, 원격 제어기는 제어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자, 그 조명 등은 세대에 최소 한 구 이상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 다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하나 이상 설치해서 밖에서 제가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자, 디지털 도어락은 여러분 디지털 도어락 있죠. 우리 흔히 해서 번호키. 자, 웰패드와 유선트로 무선으로 연동시켜 설치해야 되며 디지털 도어락. 무선 하라는 얘기죠.
자, 이때 유선인 경우에는 자, 배관 배선. 여러분 유선일 때는 배관 배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선을 그냥 밖으로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이런 배관 안에다가 전선을 집어넣어서 혹시 누가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리지 않게 배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는 거, 이걸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감지기예요. 자, 감지기. 자, 감지기는 동적표는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가스 감지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스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가스가 있죠. 하나는 LPG, 하나는 LNG예요. 자, 문제는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감지기를 바닥 쪽에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쪽에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개폐 감지기가 있어요. 문이 열리는 것을 감지하는 개폐 감지기입니다. 자, 이 개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창문이나 또는 현관문에 주로 설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 개폐 감지기는 현관문 상단에 설치하며 단독 배선. 그래서 너는 설치할 때는 현관문 상단에 설치를 하래요. 자, 이렇게 현관문 상단에 설치를 해버리면 설치를 하는데 너는 단독 혼자만 쓰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체 감지기. 동체 감지기는 움직이는 건 모두 감지해버리는 거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잘 생각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 범위를 넘는 걸 설치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이로 지나가면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체 감지기는 유효 감지 반경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세대 단점이 나와요. 세대 단점. 자, 세대 단점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홈 게이트웨이가 여러분 세대 단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안에 보면 그 플라스틱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세대 단점은 골조공사 시, 즉 콘크리트, 좀 철공 콘크리트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세대 단점의 재짐일 보강 방법을 자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대 단점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얘는요 500 곱하기 400 곱하기 들어가는 깊이가 80. 이 크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세대 통합 관리반 여러분 봐주시고 7번의 예비 전원 장치입니다. 자, 예비 전원 장치라는 얘기는 자 전부 다 이런 전원들이 필요해요. 특히 정전이 돼도 전원이 필요한데 자 예비 전원 장치는 정전이 돼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예비 전원 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거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전유 부분, 즉 우리 집 안에 세대에서 설치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홈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었으며 그러면 공용 부위에 쓰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보면 공용 부분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굉장히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번.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그는 설치 장소를 얘기합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이 집중군의 통신실을 흔히 아파트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MDF실이라고.
이게 바로 집중권의 통신실입니다. 또는 통신 배관실. 자, 또는 통신 배관실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전월 공급 교환,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고 당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와 함체나, 여러분 함체, 케이스나, 그다음에 자, 렉 보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결론 누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자, 못 만지게 뭐들 막아놔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지 서버입니다.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 또는 자, 너는 그럼 어디에 설치하냐면 1번에 보면 너 단지 서버실에 별도로 하래요. 자, 그러면 단지 서버실이 없으면 다른 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권의 통신실, 또는 방제실, 이렇게 방제실까지는 설치를 가능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다만 집중권의 통신실에 설치할 때는 보안을 고려해요. 폐쇄로 텔레비 장치를 설치한다. 또 여기에 설치할 때는 그냥 놔두지 말고 CCTV를 설치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폐쇄로 텔레비 장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 단지 서버실은 상온 상습인 곳에 설치한다라고 나와있죠. 항상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곳에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갈까요? 세 번째,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는 자, 여러분 설치를 권장하는 장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 어디 장소인지 한번 볼까요? 자,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의 카메라는 주차장. 자, 또 한 군데 주동 출입구, 동에 들어가는 입구, 주동 출입구.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린이 놀이터. 또 한 군데 엘리베이터. 요 4군데는 여러분 꼭 설치를 권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4번째 예비 전원 장치죠. 그래서 집중권의 통신실, 통신배관실, 단지 서버실, 방제실, 주동 처리 시스템, 전자경비 시스템 등에 설치하는 공용부부 홈네트워크 설비는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비 전원이 공급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는 계속 구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에 보면 여러분 주동 출입 시스템. 각 동에 들어갈 메인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동 출입 시스템은 지상의 주동 현구가 지하 주차장의 두 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1층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각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거죠. 결론 두 군데도 다 이 출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왜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동 출입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자, 소방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자, 지하 주차장에 자동물이 잠긴 상태에 자동으로 분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주동 시스템은 가장 큰 문제점이 화재예요. 자, 화재 시 자동으로 분리해야 돼요. 만약에 안 풀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4번째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자동문이 있을 거예요. 이 자동문은 잘못하면 자, 감전될 우리가 있으니까 그 문의 프레임 뼈대에 접지를 설치하는 거죠. 접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주동 출입 시스템과 세대 웰패드 사이는 통신이 가능.
그래서 여러분 세대 웰패드와는 통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가능토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외부인이 왔을 때 아니면 갑자기 누가 뭐 친척이 찾아와서 그래서 야,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원격 검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기 또는요 수도, 그다음에 급탕 또는 뭐 난방, 가스 이런 것을 각 세대에 돌아다니지 않고서도 컴퓨터 모니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원격 검침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 두 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의 전원 정전 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전 시 각 세대별 원격 검침 장치는 데이터 값을 저장 및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격 검침 시스템 자체는 여러분 약간의 축전지 설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축전지 설비가 전원이 차단될 때 그걸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보조 전원 수단이 되는 거죠. 7번 차량 출입 시스템.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각 단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파트의 주민인지 아니면 외부 차량인지 이걸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차량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차량 출입 시스템은 단지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돼요. 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확인되면 빨리빨리 여러분 게이트 발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차량 확인과 문제 발생 시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의 무인 택배 시스템. 여러분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 하면 왜 택배가 와도 사람이 없어도 우리 함에다 집어넣고 가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문자로 오거나 아니면요 우리 집 웰패드에 지금 언제 어느 때 지금 택배가 왔으니까 택배 함 몇 번에 들어있으니까 찾아가라고 우리 웰패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무인 택배 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 서비스 및 웰패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 택배함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그러면 무인 택배 시스템에 이 함은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때는 자, 세대수의 약 10에서 15%,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근데 중형주택입니다. 중형주택 이상일 때는 세대수의 보통 15에서 20% 정도로 보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은 9번째 통신배관실입니다. 통신배관실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전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실을 여러분 통신배관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9번째 통신배관실에서 요 들어가는 문이, 출입문이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통신배관실은 외부로부터 보안을 위하여 출입문은 최소 자 0.7m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는 1.8m 크기로 갖춰져야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밑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문턱을 만들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통신배관실은 외부에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 그래서 또 하나는요, 자, 문턱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10번 집중분해 통신실. 자, 집중분해 통신실. 자, 집중분해 통신도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요, 집중분해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하여 냉방시 아니면 냉방기 고장 시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흡배기용 환풍기, 즉 얘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별도로 설치를 하라고 나오죠. 자, 12번. 자, 11번이 되겠네요. 단지 서버실입니다. 자, 서버를 설치하는 실이 단지 서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지 서버실은 여러분 크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지 서버실은 그 크기가 보통 3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기의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지 서버실은 여러분 이중 바닥으로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중 바닥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액세스 플로어죠. 액세스 플로어. 우리 교재 보면 여러분 액세스 플로어가 나옵니다. 수장 공사에서 바닥 공사 보면 액세스 플로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이중 바닥입니다. 세 번째, 단지 서버실은 단지 서버의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 즉 항온 항습 장치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얘도 여러분 출입문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문의 크기는 보통 0.9에서 곱하기 보통 2. 얘는 2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출입문을 설치합니다. 다음에 방제실입니다. 자, 방제실은 홈네트워크에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 방제실도 여러분 이중 바닥 하라고 나와 있죠. 결론, 이중 바닥 하는 데는 어디예요? 단지 서버실과 방제실은 꼭 이중 바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 방제실 여러분 보안 장치를 갖고, 그다음에 5번 방제실은 방제실 내 장비들의 성능을 위한 항온 항습 장치. 결론, 얘도 항온 항습 장치. 항상 일정한 온도과 항상 일정한 습도를, 자, 이런 표현을 항온 항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군의 통신실, 단지 서버실과 방제실을 인접시켜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된, 즉 우리 홈 네트워크 설비에 우리 공용부위와 그다음에 전유 부분에 관련 설치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공동주택 시설 개론의 기본 사항을 모두 한번 마쳤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 여러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얘기는 이거 외에도 우리 기본서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했으니까 안 중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시간 여력상 그게 강의를 제대로 다 못하니까 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자,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그걸 빼고 갔던 거지 중요치 않아서 빼놓고 갔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항상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모든 강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